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나가다 몰락한 재벌 얘기를 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요즘 잘 나가는 신흥 재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부영그룹을 선택했습니다. 부영그룹의 위상은 공기업을 제외하면 재계 랭킹 13위에 이르는 거대 재벌입니다. 창업주인 이중근 회장이 1983년 시작해 40년도 되기 전에 대재벌이 되면서 숱한 얘기거리를 제공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1인 체제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시일 내에 대재벌이 된 이중근 회장은 누구이며 부영그룹의 위상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영그룹을 얘기하려면 우선 이중근 회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회장은 1941년 전남 순천시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81살인 그는 순천중학교를 마치고 서울 상지고등학교를 졸업해 건국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은 하지 못하고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독학사로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해 건국대학교 명예졸업장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회장에 대한 이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초창기 사업과 1983년 이후의 사업입니다. 1983년은 임대아파트 건설을 시작해 오늘의 부영그룹을 만든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회장은 그의 삼진 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임대아파트 건설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 회사 이름을 1993년 부영으로 바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전인 1970년대에 주택 사업을 했으나 실패하는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 회장의 경력은 주로 1983년 이후가 주류를 이루는 것도 이러한 전력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을 분양하는 대신 매달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건설사들이 분양 방식에 주로 이용하는 자금 조달 방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은 위험성으로 인해 건설사 부도의 주 원인으로 꼽혀왔지만 부영이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수익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 말 우리나라에 몰아친 IMF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어도 부영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수익 구조가 뒷받침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 부영은 엄청난 시세 확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영은 민간 임대특별법에 따라 연금리가 2 내지 3%에 불과한 주택도시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원금 회수 압박도 크지 않았습니다. 부영은 이 같은 혜택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영의 현재 위상은 국내외 총 350개 계열사의 자산 규모 23조 2674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부영은 부영주택을 비롯한 건설, 주택사업군과 인천 일보를 비롯한 지방 언론사, 무주 리조트와 부영CC 등 레저업과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업군을 거느리는 기업 집단입니다. 해외에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국, 호주 등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은행업, 골프장, 목축업 등을 하는 12개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인근에 있는 부영랜드는 최고의 요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모두 철수할 때 부영은 그대로 유지해 오늘날 금싸라기 부지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근 회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 요지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 재벌로도 유명합니다. 서울 태평로의 삼성생명 본사 사옥과 을지로의 삼성화재 사옥을 삼성으로부터 사들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매각을 결정해 많은 뒷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창업회장이 애정을 갖고 지은 건물을 손자가 매각해버려 지하에 있는 이병철 회장이 통곡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부영이 잘 나갔지만 이에 따른 잡음도 끊임없었습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임차인과의 마찰, 분양 전환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와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부영이 부실 시공을 막는 부영방지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부영그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그룹 측은 2018년 8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섭니다. 상생안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공급하는 주택 대부분이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최대한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부실 시공과 임대료 폭리로 일으킨 논란을 잠재우고 윤리경영을 통해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중근 회장에 대한 구설수도 계속됐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격 구속돼 재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은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은 두 번째 구속이었습니다. 그때 이 회장은 부영주식 240만 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법원에 약속하고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1심에서 구속된 그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다시 구속돼야 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인정해 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중 지난 8일로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될 때 함께 조용히 나온 것입니다. 이중근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교육사업에 대한 헌신과 일에 대한 열정 등은 찬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이 아호를 딴 우정학원은 서울, 창원, 호남 지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창원시에 있는 창신대학교와 서울이 유명한 예술고등학교인 덕원예술고등학교, 우진여중고 등도 부영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부영은 그룹이 관리하는 계열 학교 외에도 학교 건물이나 기숙사 등을 지어서 기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초, 중, 고등학교 95개, 대학교 12개, 기숙사 87개를 지어 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국에 존재하는 공립학교 중에서 부영이라는 교명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전부 부영에서 설립해서 기부 체납한 학교라고 보면 되고, 우정학사라는 기숙사들은 부영에서 만들어서 기증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중근 회장이 교육사업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본인이 대학을 중퇴할 정도로 가난했었기 때문이라고 주변에선 얘기합니다. 여느 창업주가 그렇듯 이 회장 역시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6cm에 이르는 거구 이 회장은 골프장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골프를 안 치는 오너 회장으로 유명합니다. 일요일에도 출근하기 때문에 부영이 임원들은 주말 골프를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회장이 언제 찾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영이 건설공사 현장에선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공복인 상태에서 작업하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많아 위험하고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부영이 건물이나 부영 아파트 겉면에 붙어있는 사랑으로라는 구호는 이중근 회장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돼지는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밭을 갈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마다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세발 자전거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보다 느리고 투박하지만 잘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속한 성장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경영이야말로 실패 없는 기업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에선 세발 자전거는 부영이 사업 영역인 부동산, 금융, 건설이 세 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특사로 나와 다시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 회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81살에 이른 이 회장은 여러 가지 난관을 뚫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사가 하나도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현재 지배구조를 보면 주식회사 부영이 핵심 중에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 주식 100%를 소유한 형태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 부영이 지분 93.7%를 이중근 회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슬하에 3남 일녀가 있지만 자식들이 지분율은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6천억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회장이 자식들에게 넘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지 재계에선 궁금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과제가 황제 경영입니다. 다른 창업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장은 10만 원 이상 결제를 직접 할 정도로 회사 내에 절대적입니다. 수감되었을 때 전문 경영인들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들이 역할은 미미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랭킹 13위권에 드는 대기업이 총수 1인 지배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시스템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져야 부영그룹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오늘 신흥재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부영을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룹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숱한 화제를 불러왔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